그게 금액도 중요할 텐데 그거 하면서 저는 부모님들이 꽤 많은 부모님들은 이참에 우리 아이에게 오늘은 이티원 경제교육센터의 황지영 팀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티원의 황지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경제, 금융도 배운다라는 얘기들을 좀 간혹 들으실 텐데요. 그렇게 경제, 금융,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을 대신해서 금융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협회나 네. 아니면 금융회사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대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이제 다들 금융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이 전문가분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다들 실무에 좀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 눈높이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러한 기관들을 좀 대신해서 금융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전문 강사들을 좀 양성을 하고 그래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주식이나 펀드도 직접 사고 팔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면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아이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금융교육을 하러 왔어요 라는 말을 하면 오늘 금융교육해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인지 아니면 정말 시대의 변화인지 조금 그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되게 쭈뼛쭈뼛 거리면서 경제금융교육이에요 라고 하면 아, 저 주식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저 삼성전자 주식 있어요. 라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주 중에 거의 7%? 35만 명 정도가 미성년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저 주식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구나. 그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흥미를 느껴서 관심이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냥 이거 한번 사봐라 이러니까 이제 샀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여기 나와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목적이 조금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삼성전자 주식 있어요까지는 굉장히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주식 혹시 어떻게 샀어요? 무슨 돈으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엄마나 혹은 아빠가 사줬어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줬어요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게 좋은 물건을 사서 집에 가지고 온 것처럼 사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그러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투자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라거나 이런 질문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만 가면 아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뭐 부모님이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네네. 종잣돈을 마련해 주려는 목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지니어스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실 텐데 네. 결국은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금융투자 상품을 사게 만들었는지 그걸 제일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나 이제 부모님들의 인스타나 이렇게 좀 이런 SNS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한동안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나도 그동안 금융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도 나는 시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저는 목적에 따라서 방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를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 수익률도 중요하고 이제 뭐 그게 금액도 중요할 텐데 그거 하면서 저는 부모님들이 꽤 많은 부모님들은 이참에 우리 아이에게 투자를 한번 가르쳐줘야겠다 하시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해보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네.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과세 없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죠. 10년에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2천만 네, 원 그것도 증여했는데 중요하죠. 네. 이게 수익이 크게 나서 네. 수익률이 많이 나서 2천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네, 2억이 될 그럼요.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큰 돈을 2천만 원 세금 네. 비과세 범위 내에서 증여하려는 이런 목적도 네. 있는 거죠. 네,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본인의 투자가 아니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라면 그 돈을 불려준 다음에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다른 부모들처럼 그리고 제가 금융학교에 있고 저도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계좌는 만들어주고 내 펀드를 골라봐라 그래서 뭔가를 골라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이제 그 아이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궁극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융교육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책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고 느끼고 그런 욕심을 갖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금융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은 내가 아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금융교육은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아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부모님이 과연 내가 내 아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돈을 왜 모으고 싶은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싶은지를 아이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돈 주면 좋아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까지 관리해야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흥미로부터 이걸 유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결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려운 경험이 필요하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죠? 요즘 애들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애들 물질적인 풍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오는 결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 아이 어디 나와서 기죽는 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좀 다 맞춰주시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결핍을 경험하게 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아이들이 잃는 경험을 해야 된다. 실패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투자에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들 시험 봤을 때 오답 노트 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다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이게 더 잘 나왔지는 잘 안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뭔가를 되게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걸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해답을 찾고 싶은 욕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물론 여기에서 모인 자금은 부모님이 대준 자금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아이들 스스로 모은 돈이 수익이 나지 않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이 나는 경험을 하면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이에게 돈을 버는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내려갈 수 있는지 이 원금이라는 것이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이 스스로 좀 찾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시 또 회복이 되거나 혹은 또 회복이 되지 않거나 이 경험을 아이가 지금 10대의 시기에 해놓는다면 20대, 30대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어떤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할 때에도 좀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교과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얻는 건 못지않게 잃는 경험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프로 바둑 기사들이
특히 진 기사가 네. 그 바둑을 복귀한다고 하는데 다시 네네. 내가 왜 졌을까 이거 갖다 다시 네. 되짚는 과정이 복귀라고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가슴이 쓰리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그거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네. 실패 안 하고 네. 투자할 때 성공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쉽지 저도 않아요. 그 실패에 대해서 복귀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쓰리고 아프지만 굉장히 네. 더 큰 걸 얻거든요. 오히려 큰 돈을 벌었을 때보다 실패한 것을 복귀했을 때 더 큰 경험을 얻는 걸 저도 체득을 했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수업료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초기 투자를 할 때는 잘 모르니까 네. 실패가 있기 마련이고 횟수도 작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실패 경험을 하되 너무 크지 않게 만드는. 네, 그럼요. 그거는 부모님의 설계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것을 내가 내 아이에게 시킬 때에는 목적을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이 아이에게 내가 적어도 어떤 시기 동안,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이런 습관 하나를 형성을 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좀 가지셔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할 때 비용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잃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투자라는 걸 하다 보면 한 번 성공할 수 있고 10번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뭐 10년을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10년 내내 난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어.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투자 대상들이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를 아이랑 같이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초보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투자액을 네. 이라도 좀 되는 정도 하시라.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차차차 늘려가라 이런 네.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초보 투자자 때는 리스크 너무 큰 거 많이 사지 마라 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 얘기가 교육하시는 내용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교육을 할 때 모든 아이에게 투자를 경험해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9시부터 뭐 조금 늦으면 이제 3시, 4시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종목에 투자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은 해볼 수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단 인덱스 펀드를 할 때도 혹은 요즘에 ETF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아주 세부적인 투자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국가를 나누거나 요즘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산업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군을 나눠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비용이 많지 않게요. 그러니까 투자는 부모님들의 투자는 수익에 따라서 이제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시고 아이들의 투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비용을 크게 쓰지 않으면서 변화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